우리나라의 성인 문해력은 2등급인데 토론이 안 되는 등급이다. 본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하면 답답하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에 남으면 대한 찌뼈아대 오늘 완벽한 공부법 64강 오늘 강연의 제목은 처참한 성인 문해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처참합니다. 예.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근데 이게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이 문해력 말고 수리력도 있는데 그것도 처참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OECD에서 그 PIAAC라고 성인 문해력 조사라고 하는데 좀 간헐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거기서 뭐 문해력만 평가하는 거 아니고 말씀하신 그 수리력이랑 이게 있어요. 뭐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 그것도 있구나. 예, 그래서 세 가지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OECD가 소위 21세기 뭐 4차 산업혁명에 뭐 인재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문해력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저희도 하지만 OECD에서도 이런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성인의 능력이 기본적 능력이 무엇이냐? 수리력,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플러스 이제 문해력이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제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문해력이 되게 처참한데 그러려면 먼저 문해력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뼈학자 여러분 잘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해력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평가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조금 독해력과 좀 달라요. 독해력보다 좀 상위 개념이죠. 보통 독해력이라 한다면 기본적으로 글을 읽는 능력이랄지 뭐 글을 이렇게 깊게 이해하는 능력을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해는 기본이고요. 평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중요한 건 이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처월장의 지식의 심화와 지식의 탐색과 지식의 심화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독해력은 어느 정도 지식의 탐색의 영역이라면 문해력은 지식의 심화까지 다 이렇게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조금 해석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이제 뼈아대에서 얘기하는 문해력은 지식의 심화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글을 좀 잘 읽고 글을 잘 쓴다고 해서 저희는 문해 높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OECD는 그런 사람 문해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가 얘기했던 이야기와 그가 이해하는 바를 실제 생활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가까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한 문해력은 그거예요. 왜냐면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서 뭔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바깥에 탄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되고 조직 생활에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말한 문해력은 거기까지 나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성인 문해력은 이제 2등급인데 이거 주저앉아 말씀드렸죠. 근데 문해력은 5등급까지 있습니다. 2등급은 1등급이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 5등급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5, 4, 3, 2, 1. 근데 우리는 2등급, 이제 하위권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4, 5등급 문해력 가진 사람하고 1등급의 문해력 가진 사람하고 OECD 국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임금은 한 3배, 봉사활동 참여도는 2.5배, 자기 신뢰, 자기 믿음은 한 2.3배, 취업률은 2.2배, 건강은 2.1배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죠. 문해력이 높을수록 여러 가지 것들에서 되게 유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OECD 국가지만 우리가 문해력과 사회 경제적 지위와 높은 상관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럼 2등급이 뭐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2등급은 토론이 안 되는 등급이다. 토론이 안 되는 등급은 무엇이냐?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싶었을 때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반론을 하지 못한다.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크리티컬 싱킹이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독서 토론 모임을 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단순히 책을 읽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책을 프레젠테이션하고 또 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문해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빡독과 함께 독서 우리 모임도 우리 대국민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2등급 이상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들으면 2등급은 이런 것들을 못하는구나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5등급 1등이니까 5등급 최고 등급은
어떤 걸 의미하냐?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어려운 텍스트에서 정보를 찾고 축적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에서 핵심 아이디어를 추려내고 분류하고 재구성할 수 있으며 증거와 논증에 기반을 두어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은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모형을 수립할 수 있으며 텍스트에서 핵심 정보를 추출하고 객관적으로 그 신뢰도와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뭐 교수님 느낌인데? 나는 5등급 아니고 난 6등급이야. 거기다 사업까지 잘한다. 그럼 돈까지 잘 번다. 그러면 난 6등급, 난 5등급인 줄 알았는데 6등급이었구나.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5등급은 그야말로 이 정도 되면은 그 논문이나 또 책을 쓸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소양을 갖추신 그러한 문해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등급은 무엇이냐? 이거 좀 그냥 5등급 들으면 좀 멀리 보이잖아.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될 수 있으니까. 4등급은 무엇이냐면 복잡하거나 긴 텍스트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보를 조합, 해석, 축적할 수 있다. 텍스트의 배경에 깔린 주장을 해석하거나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하여 복잡한 추론이나 설득을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뭐 짧은 글 같은 경우는 괜찮게 쓸 수가 있고 뭐 책을 읽을 때도 기본적으로 그 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등급입니다. 3등급. 우리가 그 빡독이나 그 독서 모임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평균 문해력을 3등급까지 올리는 건데 3등급은 무엇이냐면 여러 페이지에 걸친 비교적 난해하고 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텍스트의 구조를 이해하고 여기에 구사한 수사법을 간파하고 해석할 수 있으며 여러 곳에서 정보를 얻고 해석하여 적절한 추론을 할 수 있다. 알고 보면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솔직히 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한 사람 많아요. 본인이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하면 답답하죠. 일단은 문장이 조금 길거나 조금 꼬이면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일단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찾은 것들을 통해서 약간의 유의미한, 뭐 엄청난 통찰은 아니야. 유의미한 것들 낼 수가 없는데 그게 3등급 딱 할 수 있는 거거든요. 2등급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글이 좀 길어지거나 좀 복잡하거나 그러면은 이해를 못해서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다? 댓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분야에 기사가 떴다. 내가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평가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사의 베스트 댓글을 보시면 상당 부분 문해력 낮은 사람들의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된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뭐냐면 그 사람 한 사람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게 베스트 댓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한 거죠. 어떤 거는요, 베스트 댓글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본 기사를 이해하지 못했어. 근데 다 베스트 댓글이야. 그때 좀 답답할 때도 있죠. 근데 이런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들을 좀 알아야 되고, 저희는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좀 크게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으면서 대중을 많이 상대하잖아요. 그러면 좀 답답할 때가 뭐냐면 일단은 컨텐츠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상태의 댓글 다신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예, 안타깝습니다. 그런 게. 근데 그런 것들을 단순히 뭐 어떤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뭐 국가적 문제. 이게 국가적으로 문해력이 워낙 낮다 보니까 2등급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증상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끔은 우리 뭐 그 대한민국 교육률도 좋고 높고 또 가끔 들어보면 뭐 해외 뭐 유학해서 우리나라 학생들도 많고 뭐 석사도 많이 받는다 하고 박수 좀 받는다 하고 뭐 이런 얘기 가끔 이렇게 들리면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글은 잘 읽고 문해력 높겠다 생각하겠지만 실제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해력이 높지 않은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그냥 독서를 안 해서예요. 독서를. 이걸 이제 상관을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문해력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집니다. 대신 나이가 들수록 책을 안 읽어요. 근데 OECD 대부분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해력이 20대부터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근데 OECD의 평균은 우리는 달라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문해력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 독서량을 보면 OECD 다른 국가들은 30대에서 40대가 독서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쭉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거 보고 제가 이거 쓸 때는 일본 대단하다 3.5등급이다 했는데 이거 쓴다면 우리 공부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박사님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일본 수능복에 한 도로복은 인공지능 개발한 그 박사님이 그 일본에 있는 사람들 독해력 평가, RST 평가를 하는데 처참하게 나오거든요. 거기도. 그러니까 얘네가 이 정도인데 난 진짜 우리나라 얼마나 더 처참한 건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면은 거기 그 도로복음 만든 그 수학 박사님이 진짜 그러거든요. 일본이 그거 다 나와요. 성인 독해력이 생각보다 처참하다. 뭐 아이들 독해력도 처참하고 생각보다 처참하고. 근데 거기 그분이 그냥 허투루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그 세계 그런 학력 평가에서 절대 낮은 순위를 기록하는 국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나라도 심각할 거라고 추측을 하고 저는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대교를 통해서 만나갖고 그분이 갖고 있는 RST 그 실험을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해서 처참하게 우리나라를 빨리 왜냐면 그 지금 일본밖에 안 돼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미국에서도 살아봤기 때문에 뭐 여러분 신가포르도 문해력이 다 낮아요. 그러니까 평균 대한민국은 뭐가 제가 문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평균은 잘하는데 이 상위 1%가 너무 다른 나라 상위 1%보다 딸려요. 우리나라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서울대 잘 간 게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 출신들이 문제라고 우리나라는. 왜? 우리나라에서나 방부전 끼지 왜 해외 나가면 뭐 박살나요 그냥. 그게 우리나라의 삶에 내가 비참한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오늘도 그 MIT 친구들 인턴 보여줬잖아요. 네? MIT 학생인데 1학년 인턴 친구가 뭐 축구부 주장에 1학년인데 비행을 혼자 30시간 하고 재밌었던 게 자기가 어필을 할 때 그걸 먼저 어필했다는 거. 축구 주장 앤드 비행 훈련했던 걸 어필하고 그리고 학점 보니까 리더십 어필하고 4점 만점에 3.9점이고 근데 1학년이 중요한 벌써 거는 그 성적을 제일 나중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먼저 얘기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사회과학 실험이라는 거는 시대적 정답만이 있는 것뿐이고 시류적 정답이 있는 거지 계속 업데이트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4, 50년 돼서 인간의 성향은 어느 정도 이렇다 하고 되면 그게 좀 주류 이론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어떤 기술의 발전, 측정법의 발전으로 그게 또 뒤집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왜? 그러니까 아무튼 과학이 그렇게 발전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 도로복원의 아버지를 만나갖고 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그 책을 읽지도 않고 시도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바따로 만나야겠다 그분을. 뭐 거의 팔리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도 없으니까 일단 민간인한테는 재미도 없고 관심사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저랑 고 작가님의 역할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그런 게 뭐 아무도 안 읽는 책을 읽고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빨리 우리도 그 RST 그 독해력 평가, 문해력 평가 말고 독해력 평가를 해서 우리나라 수준을 까발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성인 문해력 차이가 되게 심하거든요. 되게 심한데. 그다음에 고 작가님이 아까 교육열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디서 글에다가 바꿨거든요.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은 게 아니라 입시열, 입학열. 그렇죠.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지만 처참하죠.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기서 항상 우리가 이제 리더십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입시열도 그러니까 아무튼 그 어떤 무언가를 공부를 시킬 때 우리 이제 여기 팀장님 오셨는데 부모가 모험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독서든 공부든 뭐든 간에 본인은 책도 안 읽고 본인은 드라마 보고 본인은 핸드폰 보고 있으면서 애들은 책 읽어라, 핸드폰 보지 마라, TV 보지 마라, 뭐 그리고 애들은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것도 시키고 근데 본인이 자기 개발 하지를 않아. 그런 어떤 그 괴리, 그 괴리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얼마나 내적 동기를 갖고 얼마나 누구를 롤모델을 잡고 가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 여러분 제가 고 작가님이 책 추천해준 거 다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아이와 아이의 그러니까 성장 그게 뭐 단순히 뭐 육체적 성장이 아니라 정신적 성장 뭐 이렇게 인생 성공하는 정도랑 어떤 거랑 상관관계 아이가 똑똑함이랑 뭐가 상관관계가 제일 높은 걸 OECD에서 이제 최종 발표를 사실상 했냐면은 집에 책이 몇 권이 있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많아도 상관없고 제가 그 나중에 정확하게 데이터 보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집에 350권이 있는 아이랑 한 0권 있는 아이랑은 미래가 바뀌어요. 이제 상관관계 때문에 350이 사라는 게 아니라 사라는 게 아니라 있었던 애들 생각해보세요. 집에 350권 있는 부모가 어떻게 살았을지를 그러면서 생각해봅니다. 거기서 인생에서 인과관계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 상관관계는 너무 높아갖고 제가 그래서 제 친구 치과 의사한테 말했다니까요. 너네 집 책 없지?
그러니까 내 친구가 그게 듣고 쫄아갖고 바보는 아니니까 걔도 그래 치과 의사는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바보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사서 좀 모아야겠는데 그러는 거. 그래서 너는 내 바보라 그러거든요. 넌 바보니까 그냥 너는 그렇게 너는 책 벽지를 이렇게 책 이렇게 꽂아 있는 그런 거라도 해봐 너는 그 카페 가면 있더라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고 예? 여기 지금 이 뼈독자분들의 40대 50대 30대 후반이 진짜 많은데 우리가 백날 말해줘도 여러분이 안 하면은 난 우리 가끔 소용이 없어요. 책을 안 읽고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우리는 계속 말할 거고 뭐 실천하는 사람만 따라오는 거고 예? 정말 나는 인생에서 커피는 한 잔 안 마셔서 무조건 책은 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상사분이랑 또 동료랑 토론 안 된 이유가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주변이 문해력 떨어지고요. 또 10점 팔고는 본인이 문해력 떨어져서입니다. 토론이 안 되겠죠. 제 주변에 그 다독가가 많은데 자식들이 내가 뭐 이거는 상관관계를 그냥 계산해볼 필요도 없어. 다 똑똑해. 제 주변에 다독가 자식들은 아예 제 주변에 다독가가 많은데 깜짝 놀래요.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영재가 몇 명 있어요. 단순히 영재. 뭐 이렇게 시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은 아니 그게 아니라 똑똑한 게 아니라 영재가 몇 명이나 있어요. 몇 명. 그러니까 이 친구들 다 막 그거 다 과학고 다니고 심지어 외국으로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나가는 친구도 있어. 너무 영재여갖고 제 주변에 다독가분들.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이 정도로 심하구나. 그리고 게다가 플러스로 애들이 상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학교 그게 아니라 사이드를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의 또 아들은 그 역사 선생님이 오류를 찾아내가지고 싸우기도 하는데 말 다 했지 뭐. 그다음에 제가 오늘 고작가는데 엘리베이터 타면서 올라오면서 얘기했는데 우리 딸이 11월생에 6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늦었잖아요. 11월생이니까. 근데 보통 이제 한글 다 뭐 빠른 애들이 이제 6살 말부터 그다음에 7살부터 떼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우리 딸은 학습지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간단해요. 그냥 기계 학습 시키듯이 읽어주는데 제가 막 재밌게 읽어주거든요. 농담 아니라 적게 읽어줄 땐 하루에 미니멈 10권. 왜냐면 책이 얇으니까 많이 읽어줄 땐 2, 30권씩 읽어줘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제가 어떻게 읽어주는지 요령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애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아이패드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그게 훨씬 재밌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우리 딸이랑 아빠랑 책 읽을래? 싫어. 자기는 블록놀이 할 거래요. 근데 우리 딸이 이제 인형놀이를 해요 갑자기. 그러면 제가 나는 사자야 막 이래.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까 책 안 읽는다 그랬잖아요. 나는 갑자기 책 읽고 싶은데 나 가서 책 읽어야지. 사자야 나도 같이 책 읽을까 막 이래 우리 딸이 와갖고 그러면 그럼 내가 사자 목소리로 그걸 계속 책을 읽어줘. 그러면 쓱 5권 읽는 거예요 그냥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 집에는 좋겠네요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애도 블록놀이를 훨씬 좋아하고 근데 왜 이때 조금 하면은 우리 일단 그 한국어 학습지를 안 했다니까요. 돈 아끼잖아요 거기서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다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애 보고 책을 혼자 읽으라고 그렇게 시키지도 않아요. 근데 저희 딸 어저께도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다 읽어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 절대 혼자 읽게 냅두지 않아요. 왜? 그럼 애한테 힘들고 애가 나중에 책을 싫어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읽는 거 보고 잘했어 그만 읽으라 그래 제가. 그 다음에 바로 제가 그냥 읽어줘요. 그 다음에 제가 틀린 거를 바로 피드백을 해줘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솔직히 땡큐고 계속 우리 채영 엄마한테 주변 엄마들이 뭐 배운 거냐고 그 선생님 좀 소개시켜 달라고 우리 채영 엄마 난감하죠.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아니 내가 해서 얘기할게요. 근데 이건 다 개인차입니다. 이거 개인차야 개인차.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내가 그 얘기했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교육의 효과는 뭐냐면 애가 한글을 빨리 뛰는 게 아니에요. 어휘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한글을 빨리 뛰냐 늦게 뛰냐 걱정할 필요가 없고 뭘 걱정해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어휘량이 얼마큼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다음 편에 얘기할 건데 뇌 구조상 개인차가 좀 있고 조금 한 6세 좀 빠른 편이고요. 보통은 한 7세 정도 됐을 때 이제 문자가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세 넘어가면서 8세 정도 됐을 때 이제 대부분 평범한 아이들은 문자를 잘 띄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책에 관심이 있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인생 왜 다 연결된다니까요. 우리나라 노후 파산하는 이유가 자녀 사교육비 때문이에요. 1등이에요 1등. 근데 그럼 사교육비를 왜 썼는데 여러분이 공부 잘 시키려고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약가님 잘 말씀하신 게 그 동화책에 어떤 찬성이 그러니까 그 책 제목이 찬성이에요. 그래서 그 늑대들이 그 얘기가 그거예요. 늑대들이 5마리가 있는데 돼지를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뭐 먹고 싶어 이렇게 하다가 뭐 먹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찬성 한번 하는 거예요. 그게 일본 책이기 때문에 번역하면 찬성 일본말로 찬성인가 봐요. 그러다가
돼지를 한 마리씩 잡았는데 한 친구가 돼지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원래 사과파이 먹기로 했잖아. 사과파이 먹자니까 또 찬성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딸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냥 거기서 찬성 하나 배워갖고 나도 찬성해 그래요. 그냥 그다음에 어디서 또 확신이란 말을 배워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제가 꿀팁인데 잘 말씀 잘하셨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대화를 원활하기 위해서 언어를 풀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쉬운 어휘를 쓸 필요가 없어. 어차피 그래요. 애기들은 쉬운 어휘나 어려운 어휘나 되게 위상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자성어 같은 거 아시는 것은 평소 쓰시면 애가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쓰게 됩니다. 많이 들으면. 그래서 너무 쉬운 용어로 애기 말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뭘 배울 때 애기 말이나 어려운 말이 똑같아요, 애들은. 그럼 이왕이면 내가 그냥 쓰는 게 훨씬 낫죠. 막 나한테 확신이란 말은 또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확신 있어요? 그 확신 있어 아빠 그런 거서 야 이딴 말 어디서 배웠어요? 책에서 배웠거나 어디 들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사교육을 안 시키는데 우리 유치원 가는 거 딱 끝이에요 우리는요. 진짜 아예 없어요 우리 집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데 짜증나 죽겠어 나는 그거 답해주기가요 진짜 뼈아들 안 보나 봐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근데 그게 여러분이 나는 그 즐겁다니까요. 저는 그러면서 책 읽어주면서 발성 연습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요즘에 책 읽으면서 뭘 연습을 하냐면은 워낙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조금만 얘기해도 힘이 드는데 저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복식으로 말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목에 힘을 빼고 배로 얘기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서 요즘 우리 딸 책 읽어주면서 그 스킬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야, 그거 괜찮네. 아니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그 우리나라 이 문해력으로는 우리가 얘기했는데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고 결국 문해력 해결하는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독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출판 시장이 왜냐면 돈이 제일 정확하거든요. 출판 시장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고 진짜 뭐 나라 망조죠. 나라 망조죠 망조. 뭐 아무튼 참담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성인 이렇게 처참한 문해력 최소한 우리 뼈덕자 여러분들은 같이 이런 위기 의식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거예요. 빡독도 해보고 이제 뭐 저희랑 같이 독서 해본 분들이 이게 뇌가 깨어지고 이게 공부가 된다는 게 근데 뇌에 가사성이 있다는 게 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실 수 있어요. 뭐 다독과가 돼야 된다. 그게 아니라 독서가 그냥 생활화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안 맞아서 많이 읽을 수 없겠지만 평소에 내가 뭐 스마트폰 보든 가끔 뭘 놀든 비슷하게 책을 이렇게 접하는 그 생활 속의 책을 접하는 거죠. 그 정도만 돼도 이게 이제 그 국가가 바뀌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선생님 오늘 문해력이 좀 처참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해력을 올릴까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